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3월 29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나왔던 변수들을 좀 점검을 해보면, 대체로 안정적인 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금리 올라가긴 했지만, 한참 고점, 그러니까 1.75% 고점 대비는 낮은 1.67%가 됐고, 특히 이제 9주 정도 계속해서 국채금리 올라갔다가 지난주에 주봉상으로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단행한 신흥 국가들이 좀 일부 있었고, 또 향후에 금리 인상하겠다 이렇게 이제 예고한 국가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금리 문제에 예민해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 PC 이제 지표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지금은 이제 민감해져 있던 상황에서는 조금 벗어나서 물가 압박이 좀 덜해졌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WTI 기준으로 68달러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었다가 지금 3주 연속해서 주봉이 내려와 있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이제 금리가 좀 안정됐다라는 것도 있지만 향후에도 금리에 대한 부담은 좀 덜어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수에즈 운하권이 있어서 이게 이제 수에즈 운하권이 국제유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조심스러운 주장도 일부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이게 또 유가를 갑자기 확 끌어올리면 물가가 올라가서 금리를 또 자극하는 그런 사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분위기 봐서는 이제 금리 부분은 한 곱이 넘긴 것 같이 보이는데 유가 추이에 따라서 또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이제 어쨌든 혹시 모르니까 점검은 좀 필요하다. 이 정도로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미중 갈등, 증세,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금 부담스러운 요인이 되기는 하거든요. 특히 이제 미중 갈등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고 일부에서는 신냉전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런 어떤 분석도 있어서 이게 이제 정적인 불안함 자체가 자칫 또 제2의 미중 무역 전쟁 이런 형태로 확대될 가능성도 없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제로는 낙관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비관할 수 있는 상황도 지금 벌어진 건 아니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떻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이후에 추이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지금 증세에 대해서 또 미국 증세 관련된 좀 조심스러운 어떤 의견 이런 것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증세하면 기업들의 투자라든가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미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미증시 약세 보이면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어떤 분석도 일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 증세 관련해서는 좀 몇 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본적으로 보면 경기 부양하기 위한 자금 마련에서 비롯된 거다라는 점 하나. 그다음에 미국 기업들이 증세를 할 경우에는 세금 낼 돈의 상당 부분은 투자를 늘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 늘리는 것만큼 이제 이익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증세는 산발적으로 좀 발목을 잡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지만 근본적인 방향을 틀 거라고 보기는 아직은 어려운데 어쨌든 요거는 또 추이가 어떻게 또 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주말 사이에 금리, 미중 갈등, 다음에 이제 증세 이 부분은 이제 미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오늘장에서도 이렇게 심각한 수준으로 이제 반응이 되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나스닥 시장이 지난주 후반에 이틀 연속해서 양봉을 냈거든요. 이거 좀 주목해 볼 만하죠. 그러니까 지난주 나스닥 시장의 특징이 뭐였냐면 장중에 갑자기 급격한 매물이 나오면서 뚝 떨어지는, 그러니까 분 차트상 뚝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이어지면서 음봉 마감이 좀 자주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난주 후반 들어서는 이제 그런 어떤 매도가 나오면서 뚝뚝 떨어지긴 했는데 그 물량을 받아내고 종가로는 양봉으로, 그것도 제법 두툼한 양봉으로 끝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장중에 급작스러운 매물은 두 가지 정도로 현재까지로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분기 말 포트폴리오 재편이다. 그러니까 이거 많이 오른 거 팔고 덜 오른 거 사고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 재편하는 과정에서 덩어리 물량으로 툭툭 던져서 이제 분기별로 이제 재편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분기 재편이 되는 과정에서 대량 매도가 먼저 나와서 그 물량 때문에 뚝뚝 떨어진 거다. 이런 주장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그게 아니라 이제 일종의 어떤 마진콜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블록들 형태로 일종의 반대 매도 같은 물량들이 덩어리로 좀 쏟아져 나왔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레버리지를 썼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운용사들 중심으로 이제 강한 어떤 반대 매도가 좀 나와서, 또는 이제 중국발 우려 있잖아요. 중국 기업들 퇴출되네 만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쪽에서 덩어리 물량을 확 던지고 이런 것들이 시장을 떨어뜨린 거다. 이제 그런 어떤 분석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아무도 몰라요. 예, 정확하게. 그렇게 던지는 사람들 이외에는 100%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냐면 분기에 이게 좀 집중이 됐던 것 같고 이제 1분기가 마무리가 되면 대부분 다 이제 운용사들이 한 분기, 반기, 연간 딱 그 말이 됐을 때 이제 재편을 하거나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거나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량들이 상당 부분 정리가 좀 됐을 거기 때문에 이번 주 초반만 좀 잘 넘기면 이제 관련된 매물이 정리가 되면서 오히려 좀 매수가 이제 매수의 단계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장이 더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지난주에 그 성장주에 투자하는 펀드에 이제 자금이 유입됐잖아요. 그 전주에, 그러니까 이탈하다가 전주에 유입되기 시작해서 지난주 2주 연속에서 한 평균적으로 한 40억 달러 정도 미국에서 40억 달러 정도 되는 돈이 성장주 쪽에 투자하는 펀드 거기에 이제 자금이 유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덩어리 물량이 나오거나 압박을 받아도 예전에는 받을 매수 자금이 조금 부족했었는데 부족하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덜 있었는데 그 돈이 많이 채워지면서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만든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 명분도 던져졌잖아요.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 뭐 미국 고용지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든다든가, 옐런이라든가 바이든이 연이어서 이제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이제 표현을 하고, 파월도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빠르게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IMF에서 우리나라 성장률 상당히 이제 높여 잡았죠. 그러니까 1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0.5%포인트나 더 높게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이전보다는 확실하게 더 높아져 있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명분이 됐기 때문에 돈도 들어왔고 명분도 되고, 그래서 지난주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증시에 대한 어떤 흐름이 이전보다는 조금 유연하게 바뀌어서 이제 매수세가 붙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도 지난주 수요일까지는 그 전주 금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내리 하루에 5천억씩 4일을 내리 팔았었잖아요. 외국인들이 5천억씩 팔면 시장에 못 견뎌요. 지금 뭐 작년도 같이 예탁금이 확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목요일에 3,000포인트 깨지고 나서 매도가 확 줄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매수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제가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5일 이상 매도한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일 딱 매도하고 6일째에서 매수로 들어왔었거든요. 또 하나 패턴이 3,000포인트 깨지고 나면 외국인들 매도가 확 줄어들거나 매수로 바뀌는 그런 형태가 있었는데, 또 하나 패턴이 뭐가 있냐면 3,000이 깨지면 그 저점 대비 100포인트 정도까지는 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1월 29일에 3,000 깨지고 나서 그때부터 한 160포인트 올라갔었고요. 2월 24일에도 3,000 깨지고 나서 그때보다 한 105포인트 정도. 3월 10일에도 또 3,000 깨지고 나서 그 자리에 한 140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3,000 부근으로 가면 3,000 전후에서는 그 언저리에서는 대기 매수세가 가동이 되고 한동안은 끌어올리더라.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들 매수도 저게 이제 추세 전환인지는 아직 좀 의심스럽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뭐 하도 3일 이상 매수한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들어오면 또 추춤하고 한 3,100 넘어가면 또 추춤하고 이런 패턴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매수 전환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기존의 패턴은 반복을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조금 우리가 욕심을 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금 더 이어지고, 뭐 지금 환율이라든가 이런 거 봐서는 뭐 추세적인 매수 들어오기는 만만치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나라 성장 전망치를 높였다든가, 이번 주에 뭐 기업들의 주요 기업들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명분이 돼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나오는지, 당장 이제 금요일에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오늘 장에서 순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가 좀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희망을 걸자면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워낙 많이 해놨거든요, 누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더 매도할 수 있어요. 지금 한 뭐 1, 2만 계약 정도는 여기서 더 매도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선물이라는 건 매수도 매도도 한 사이클에 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외국인들 갖고 있는 돈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선물 매도를 친다 하더라도 그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패턴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선물 매도가 거의 다 나왔다면 이제부터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선물 매수 들어온다는 건 대형주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형주 수급을 좀 개선시킬 수 있어서 선제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대형주를 매수를 해줄 거냐. 그러니까 뭐 오늘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일단 들어왔고, 그러니까 오늘 장에서도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요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이 그 11주 연속 박스권이었잖아요. 11주 연속 오르고 11주 연속 박스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가 점차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는 보여져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결제일 기준으로 보면 오늘이면 분기 매도는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한 이제 이틀 있다가니까 내일부터가 되면 내일 사면은 이거는 2분기 매수가 되는 거예요. 결제일 기준으로 보면.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과 내일은 또 의미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정도까지 뭐 특히 이제 화요일이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이제 분기 포트가 마무리가 되면서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느냐. 그래서 이제 오늘 선지적인 어떤 대기 매수세가 오늘 장에서부터 좀 가동이 되는지 요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건설, 해운 그러니까 이쪽이 강했고요. 코스닥은 이제 디지털 컨텐츠, 출판 매체 뭐 이런 게 강했거든요. 이 업종들이 지수를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종목들이 이제 강하다 보니까 지수 자체는 별로 움직임이 없는 그런 양상이었거든요. 근데 지난 주말 사이에 셀트리온이 좀 재료가 있었고 치료제 유럽 시장에서의 어떤 승인 받는 거,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미증시에서 또 반도체주가 워낙 강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주 강세 보인 거는 그러니까 인텔이 파운드리 진출했지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TSMC의 위상을 넘보기는 어려울 거다. 근데 어쨌든 투자를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장비주들은 호재다.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움직였거든요. 근데 움직이는 게 인텔에 또 집중하는 종목들보다 다른 데 공급하는 업체들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강세를 보였다. 이런 어떤 분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IT들이 강했으니까 오늘 뭐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매수가 들어와서 붙어주느냐.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미국 인프라 관련해가지고 또 철강, 또 조선주들도 대규모 수주 모멘텀이 있고 하여튼 경기, 수출 이런 걸 상징하는 종목들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서 끌고 올라가지는지 요 흐름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장의 추세는 결국 외국인들이 대형 업종을 일관되게 매수해 주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소형주 종목 장세는 좀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지금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이번 주에 뭐 미국에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잠정 실적은 이제 곧 나오게 될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 앞두고 가격 매력이 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 매력이 이제 수급을 땡겨올 수 있는 흐름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는지 요거를 좀 잘 보면서 업종별 수급 동향 특히 요걸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뭐 우리가 좀 냉정하게 보면 시장에 급반전할 만한 모멘텀은 사실 없잖아요. 예, 지수가 갑자기 확 올라가거나 그럴 만한 내용은 없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큰 흐름,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돈이 주식시장에 계속 들어오고 이 돈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경제 회복이라는 게 수치로 보여지게 되면 실적이 바탕이 되는 종목들이 그 다음에 올라가고 이게 유동성 장세, 실적 장세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기적으로는 큰 흐름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눌려줄 때 실적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종목군들,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이런 걸 중심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추세 반전은 거래대금으로 봐야 돼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조금 긍정적인 게 거래대금이 이제 16조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거래대금은 뭐 이렇게 주 후반 되면 좀 늘긴 해요. 근데 이제 지난주 조금 거래대금이 증가되면서 지수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건 아니었고. 근데 거래대금이 증가되면서 올라갔다라는 거는 대형주가 움직였다는 얘기거든요. 대형주가 움직였다라는 거는 지수를 끌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조금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18조 원, 19조 원 요 사이즈까지만 올라가 주면 그리고 지수가 양봉이 나오면 추세가 좀 바뀌나 보다 이렇게 더 신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데이터, 거래대금 데이터도 좀 면밀하게 잘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